자, 800선 좀 앞두고 횡보세가 이어지는 건지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과열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요? 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네. 뭐 코스닥 시장 과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예상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 장중한 때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실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금융의 주체들이 말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제는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이죠. 이번 주 양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을 가고 있는데요. 자, 많은 참여자가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과연 800선을 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엄밀하게 좀 따질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 증시 관련돼서 이제 뭐 땡스 기빙 데이가 됐기 때문에 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들리고 있고 예상보다 미국인들은 즉 미국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해피하지만 한국 증시는 과연 그렇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 점검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시장을 좀 리뷰를 잠깐 드려보면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800선을 고평가 논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즉 그들은 즉 말로만 고평가 논란이라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 관련주가 고평가 논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즉 바이오 관련주 주가에 있어서 목표가를 좀 제시해야 되는데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주가가 신라젠입니다. 뭐 시장에 들어온 지 정말 새내기라는 표현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3위를 가고 있고요. 어느덧 시가총액이 8조 3천억이 넘었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신라젠 관련돼서 목표가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바이오나 소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말로만 고평가 논란이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신라젠이나 이런 어떤 주가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좀 책임 회피하는 것 같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주식의 방향은 그 가운데서 바이오 주식 방향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또한 티슈진도 똑같은 관점인데요. 어느덧 3조 9천억, 때론 4조를 좀 돌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권사가 페이퍼를 내놓고 있지 못했고요. 가장 페이퍼 가운데서 셀트론입니다. 셀트론 코스닥 시장 1위죠. 어느덧 뭐 27조가 되고 있고 이런 뭐 셀트론의 몇몇 종목을 합치면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에 몇몇 종목을 넘었을 정도로 고평가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22만을 달리고 있고요. 지난 10월 9일 날 모 증권사에서 22만을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추가로 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상승 동력인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에 있어서 평가를 못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상승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권사 지점에 가시면 많은 증권사 그 직원들이 아무래도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더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위가 좀 틀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뭐 주식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올 한해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 이 시각 현재 장중한 때 8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80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좀 길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19일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7월 19일 날 이 정도 되죠? 보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때 어떤 얘기냐면 금융위원회 그 최종구 위원장이 7월 19일 날 어떻게 보면 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성이 뭐냐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이제는 그 연기금을 비롯해서 모든 돈을 이제 쏟아부어서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운데서 많은 분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렇지만 7월달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역사적 신고가 기본적 이면에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돈을 관련돼서 이제 연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돈들을 코스닥 시장에 이제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를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코스닥의 상승의 기본적인 팩트 가운데서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11월 7일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1월 7일 날이면 지금 한 이 정도로 제가 좀 잡아보겠는데요. 자, 11월 7일 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운영본부장이 현재 옥고 중이죠. 계속 이제 1심, 2심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 11월 7일 날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 일성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바이오 쪽에 이런 투자하겠다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자체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지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2%대 코스닥 투자 비중을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뭐 3년도 안 남았죠. 2%에서 10%를 올릴 것이다. 그런 기사 나왔지만 그런 기사는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7일 날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것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장과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과 서로 갈등이 있어서 현재까지 팩트를 보면 결국 국민연금의 집행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2%에서 10% 늘리겠다 이런 어떤 기사가 틀리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800선 찍었는데 800선을 찍었던 팩트가 앞으로 연기금이 돈을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이런 팩트에 의해서 찍었다면 그것은 일단 틀린 것 같고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지금까지 오늘 장중한테 800선 찍었다. 이런 부분들 국민연금 이사장의 얘기를 보면 일단 틀리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의 연기금이 그동안 얼마나 매매했는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연기금 어저께도 190여 개 순매수 있었습니다만 올 한 해 정확하게는 이 화면에서 11월 2일부터 어저께까지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학으로 보기에는 예상보다 매수량이 적다리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팩트를 보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팩트 가운데서 앞으로 정부가 그리고 몇몇 그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을 지금보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말 틀렸기 때문에 그동안 뭐 정부의 스탠스를 믿고서 포트폴리오 즉 그 기본적으로 그 매니저나 이런 어떤 그 운영력들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그만큼 정부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틀려 있어서 과연 이것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말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원장이 말 잘못한 건지 몰라도 금융정책의 수장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